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 실험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나와 있는 자료들은요. 빈칸한성 12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빈칸한성 124페이지가 있으신 친구는 요거는 굳이 프린터물로 보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면요. 군집이라고 하는 것은 개체 군들의 모인 집단에서 군집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 군집은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군집을 이루는 것들끼리 개체군 사이에 서로 먹히고 먹는 이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일렬로 존재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토끼를 여우가 먹게 되고요. 여우를 예를 들어서 호랑이가 먹게 된다. 이렇게 하나의 사슬로 되어 있으면 먹이 사슬이라고 하고요. 근데 토끼를 여우만 먹지 않고 누가 또 먹냐면 늑대도 먹는 거예요. 이 늑대는요, 여우를 먹기도 하고 이 늑대는 다시 호랑이한테 먹히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게 생기면 먹이 그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군집의 종 구성은 여기 보시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요. 첫째, 뭐가 있느냐? 우점종이란 게 있습니다. 우점종. 우점종은요, 개체 수가 많고 넓은 면적을 차지하여 군집을 대표하는 종입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의 특산물 뭐 하면 뭐가 있나요? 그렇죠. 울산에 배랑 사과가 있죠. 그러면 다른 나무보다는 배나 사과나무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 울산 대표하는 게 배나무, 사과나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점종은 그 지역에 개체수가 가장 많고 넓은 면적을 차지해서 군집을 대표할 수 있는 종을 얘기합니다. 이 우점종은 중요도가 가장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도는 상대 밀도와 상대 빈도와 상대 피도를 더한 값을 중요도라고 얘기합니다. 희소종은 군집에서 개체수가 적은 종을 얘기를 하고요. 지표종은요, 특정 지역이나 환경 조건에서만 나타나는 종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한라산 꼭대기에서만 피는 꽃이 있다면 그 꽃이 있는 곳은 한라산 꼭대기가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물의 등급에 따라서 1등급 물에 사는 생물이 있다든가 2등급 물에 사는 생물이 있다든가 해서 우리가 등급별로 살고 있는 생물의 종류가 다르죠. 그죠? 그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지표종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 지표종은 특정 군집을 다른 군집과 구별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이유. 이 군집의 조사를 보시게 되면요. 군집의 조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먼저 밀도는요. 방영구 전체 면적분의 개체수고요. 빈도는요. 방영구의 총 숫자분의 종이 출현한 방영구 수를 얘기를 하고요. 피도는요. 방영구 전체 면적분의 종이 점유하는 면적, 이 종이 덮고 있는 면적을 피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상대 밀도는 뭐냐? 그러면 종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종이 있고 B라고 하는 종이 있고 C라는 종이 있는데 A종은 밀도가 3이에요. B종은 밀도가 4예요. C종은 밀도가 3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3, 4, 3 총합이 얼마죠? 10입니다. 10분의 A종의 밀도는 3이죠. 10분의 3 곱하기 100 그러면 A종의 상대 밀도는 몇 프로? 30%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상대 빈도와 상대 피도도 모든 빈도의 합분의 특정종의 빈도 모든 피도의 합분의 특정종의 피도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상대 밀도, 빈도, 피도는 퍼센테이지로 나오기 때문에 곱하기 얼마를 해줘야 된다? 100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피도란 거는 좀 생소할 거예요. 그죠? 피도가 도대체 뭐냐? 자, 여러분,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요. 자, 이거 나무라 생각하세요. 우산 아니에요. 나무예요. 이 나무가 땅을 이만큼 덮고 있을 거예요. 쭉쭉쭉쭉 점선. 쭉쭉쭉쭉 점선.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덮고 있는 면적을 우린 피도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이 피도는요. 우리가 문제에서도 많이 물어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주는 그림이 이런 식으로 2차원적 평면 그림이기 때문에 3차원적인 이런 피도를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피도 계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영구 전체에서 5% 이하를 덮으면 1, 5에서 25면 2, 25에서 30, 50은 3, 50에서 75는 4, 75 이상이면 5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요거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요거는 만약에 문제를 낸다 하면
문제에서 제시를 해줄 겁니다. 제시를 해줄 거고요. 피도 계급이 전체 방향구를 얼마만큼 덮고 있느냐 요걸 얘기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실제로 방향구를 이용한 식물 군집의 조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해볼까요? 질경이 해보겠습니다. 질경이 보면은 여기 하나 있네요. 여기 하나. 그럼 전체 방향구가요. 이게 10칸에서 총 100칸이 있거든요. 그럼 100칸 중에 질경이는 몇 칸? 2칸이 있네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하나씩 보셔야 돼요. 자, 빈도는요. 전체 방향구 수 분의 출현한 방향구 수죠. 전체가 100칸인데 2칸 나왔죠. 그래서 빈도가 100분의 2, 즉 0.02가 됩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 밀도는 뭐였어요? 밀도는 방향구 전체의 면적분의 개체수입니다. 근데 이 기본의 기준이 되는 면적이 얼마냐면요. 자, 기준이 되는 면적은 1제곱미터입니다. 얼마라고? 1제곱미터입니다. 1제곱미터의 개체가 얼마나 있냐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방향구 전체 면적을 1이라 하죠. 단위가 없죠? 예, 단위는 제곱미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위는 뭐라고 하면 된다고? 제곱미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제곱미터의 질경이가 몇 개 차지하고 있어요? 2개 차지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 2개 차지하고 있으니까 1분의 2 해서 밀도가 얼마? 2가 됩니다. 여기서 전체 100칸 중에 2칸밖에 차지하지 않으니까 5% 이하죠? 그래서 피도 계급도 1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밀도, 빈도, 피도를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상대 밀도. 전체 밀도들 다 보세요. 민들레는 10이고 토끼는 8이고 질경이는 2네요. 총 합이 얼마죠? 20입니다. 20분의 질경이는 밀도가 2네요. 곱하기 100 하면 전체 밀도분의 질경의 밀도 2 해서 곱하기 100 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그렇죠? 10이 나오죠? 그래서 상대 밀도는 10입니다. 상대 빈도 어렵지 않아요. 얘도 똑같아요. 전체 빈도의 총합 얼마입니까? 계산 빨리 해볼까요? 얼마 나와요? 그렇습니다. 0.14, 0.16이 나오죠. 0.16분의 질경의 빈도 얼마? 그렇죠. 0.02 곱하기 100 하니까 12.5% 나왔네요. 상대 빈도도 쉽죠. 그다음 상대 피도. 전체 피도 계급 다 더하면 얼마? 5입니다. 5분의 질경의 피도 계급 1입니다. 5분의 1 곱하기 100 하면 얼마죠? 20이 나옵니다. 20. 그죠? 얘들 다 더하니까 얼마 나와요? 중요도. 42.5가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그럼 걔들 중에 중요도가 제일 높은 게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토끼풀입니다. 토끼풀 중요도 얼마? 130. 그러면 토끼풀이 여기서 가장 많은 걸 차지하고 있다. 우점종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선생님 설명이었고요.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 고래밥을 이용해서 실험을 할 겁니다. 이 뒷페이지에 보시면 문제가 쭉 있죠. 꼭 문제도 한 번쯤 풀어보세요. 문제 1번은 선생님이 답을 주었으니까 외우시고요. 나머지 문제 2번은 이런 식으로 밑줄 쳐져 있죠. 밑줄 쳐져 있는 건 바뀔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그림에도 밑줄 쳐져 있죠. 이 그림 바뀔 수 있습니다. 요거 그림들. 그 다음에 요거 바탕으로 해서 작성하는 것들은 다 똑같네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실험 재밌게 선생님이랑 하고 고래밥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